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그럼 보시죠.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구성원들의 발언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 목표, 그리고 종전 시점에 대한 모순된 발언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2026년 3월 9일 트럼프는 두 차례에 걸쳐 전쟁이 거의 끝났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었고 군사작전이 곧 종료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미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이제 막 싸움을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기관들이 보이는 모순된 발언을 부각시키는 건 당연해서 상반된 발언이 나온 후 언론에서 전쟁이 거의 끝났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묻자 트럼프는 둘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답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저런 혼란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전쟁 초기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담론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특징인 듯 합니다. 개전 첫 주 동안에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에 대해 내용이 제각각이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여러가지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트럼프는 백악관 공식 발표 내용에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메이저 컴뱃 오퍼레이션이라고 특정된 이번 작전이 수십 년간 지속된 이란의 공격적인 행태에 대한 대응이며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테헤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며 이란 국민이 테헤란 정권을 전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또는 전쟁부 장관은 전쟁의 전반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같지만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국민들에게 이번 기회를 잡아 정권을 전복할 것을 촉구했는데 작전 개시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이번 군사작전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네수엘라 경우처럼 정권 교체나 행동 변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트럼프와 헤그세스에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이 작전을 개시하게 된 세 번째 설명을 제시하면서 혼란을 더했는데요. 루비오는 이스라엘에서 어차피 군사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을 공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 공격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으며 이는 이미 일어났고 취소할 수 없는 사건이나 결정을 뜻하는 프랑스어 페타 콤플리 즉 기정사실이었다는 걸 암시하면서 미국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루비오의 주장을 즉시 부인하면서 참모들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이란이 먼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 때문에 이란보다 먼저 행동에 나섰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요. 전쟁 개시 결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따로 국밥처럼 나오는 발언들, 즉 불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정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으며 전략적 혼란 또는 전략적 혼선과 함께 워싱턴과 텔아비브 간 작전 조율에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징후들은 개전 초반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의 이란 연료 저장고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화재와 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시장의 불안정이 있는데요. 워싱턴의 반응은 평소보다 직설적이어서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심했음을 인정했고 네타냐후의 강력한 서포터이자 미 의회에서 가장 매파적인 의원 중 하나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스라엘에게
목표 선정에서 신중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테헤란 연료 저장고 공격 사건은 미국 관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백지수표처럼 여기고 일방적으로 공격 목표를 선정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만드는데요. 석유시설은 중동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다가 추가적인 확전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을 위협하고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서사에서 목격되는 점진적인 변화도 우려스럽습니다. 군사적, 안보적 정당성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에서는 명시적으로 종교적 정당성을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네타냐후가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헤그세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자주 발언했으며, 심지어 미군 장병들에게 한 공개 연설에서는 시편 144장에 나오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내 손을 전쟁에, 내 손가락을 전투에 능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했다라는 구절이 낭독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으며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전략적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미사일이나 핵시설 파괴와 같은 명확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전쟁은 이론적으로 그 능력이 해체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종교전쟁이라는 서사를 도입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지정학적 충돌을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양상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전쟁의 진행 과정과 종식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논쟁과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과 전 세계가 명확성을 필요로 하고 장기적인 분쟁과 전쟁 확대를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성 그 자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